안녕하세요. 찰브라입니다. 오늘도 근거 있는 뉴스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짜잘짜잘한 방향성보다 큰 방향성을 보실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저는 어딘가에서 무슨 뭐 뉴스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100%다 믿지를 않습니다. 예, 항상 의심을 해요. 이 기자가 이 기사를 왜 이런 식으로 썼는지, 그리고 전후 정황을 살펴봐요. 과연 예를 들어서 카카오에 관한 악재 기사가 되게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 중에 호재 기사가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럼 왜 이 호재 기사를 이 시점에 9월 24일 날 왜 내보냈을까? 김범수 의장은 클레이 코인 관련해서 뭐 사리사욕을 채웠다. 뭐 클레이 재단이 하는 일이 없다. 라고 뉴스에는 나오는데, 과연 이 뉴스는 과연 무엇을 뒷받침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이렇게 보시면서 물음표를 던지시면서 조합을 하시는 습관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유튜브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어떤 이슈거리에 관해서 만약에 떠들면 항상 의심을 하시면서 바라보셔야 되고, 이 사람이 일관성이 있는 사람인가에 관해서도 항상 추적해서 관찰을 해야 돼요. 맞냐 틀리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오른쪽이라고 얘기하고 일주일 후에 왼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주체성 자체도 없고 그냥 대중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뭔가 중요한 호재거리 이슈가 앞에 있는데 악재 뉴스가 그 전반기에 막 던져지잖아요. 그럼 분명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뒤통수의 사전 떡밥이에요. 예. 그 관점에서 그냥 여기 카카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김에 뭐 그거를 실례로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 뉴스도 상당히 좀 재미난 뉴스인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인도는 2년 동안 암호화폐 거래를 중단할 수도 있다. 와지어 X CEO가, 근데 와지어 X가 인도 내에서는 가장 큰 거래소기 때문에 이 언급을 했으니까 이 파급력이 상당히 크죠. 어. 과연 이 얘기가 왜 미디어에 나왔을까? 이거를 100%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믿어야 될까? 어. 전후 사정을 알아야 되죠. 그럼 과연 11월 달 정도에 인도에서는 뭐라고 얘기가 나올까? 이거를 알면 이 뉴스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분간을 못하면 그냥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거를 갖다가 확장해서 이제 방송을 만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그런 거를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자, 보시면은 이것도 보세요. 트럼프가 2024년, 바이든 2024년 지지자들 비중인데 이거 얼마 전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CNN, 월스트리트 저널, 각종 미디어사가 이제 이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보시면은 빨간색이 더 많습니다. 여기 거의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약간 우위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트럼프 지지자나 바이든 대통령이 뭐 못한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흐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집권을 다시 한다면 정책 방향성이 어디로 흘러갈까? 바이든 대통령도 행정부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할 때 자국 우선주의가 먼저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더한 사람이에요. 자국 우선주의가 더 우위인 사람입니다. 그게 미국을 죽이는 결과일까요? 아니면 미국을 더 전 세계로 뻗쳐나가는 결과일까요? 달러화를 더 강하게 만들까요? 탈달러화를 더 강하게 만들까요? 제가 이런 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시장하고도 깊숙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하다못해 어쨌건 미디어가 서서히 이런 거를 지금 부추기고 있어요. 여기 보면 바이든이 4.42%, 트럼프가 51%. 근데 이게 전 세계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과 다 사실 연관돼 있습니다. 하다못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김정은, 북한, 예, 그분하고도 연관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자, 지나가는 김에 이것도 그냥 연상되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비트코인 2100만 개 누가 가장 많이 보유했나 살펴보니 이 9월 24일 날 이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아시겠지만 사토시 나카모토가 1위예요.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75만 개에서 110만 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정체가 불분명해요. 누군지도 몰라.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근데 이만큼 가지고 있대.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이낸스예요. 바이낸스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자산 운용사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거래소예요. 기관이나 개인들이 맡겨놓은 총 최대 보유량이 바이낸스가 2위입니다. 근데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게 그레스켈 자산 운용사가 여기 3위예요. 마운틴 곡스 5위. 마운틴 곡스는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올해 10월 달에 뭐 코인을 받아가지고 이거 여기 예전에 해킹 사태 때문에 그거를 뭐 주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던진다 이 얘기로 시장을 한번 부정적으로 끌고 갔었죠. 근데 마운트 곡스에서 이거를 2024년 10월 달로 연기를 시키죠.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왜 이거를 또 뒤로 후행을 시켰을까? 여기에도 사실 의미가 하나 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식적으로는 여기에는 거의 뭐 활동을 안 하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체성 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식적으로는 1위입니다. 여기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하나는 정체가 없어. 두 번째는 바이낸스야. 그냥 거래소야. 근데 본인의 코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는 기관들한테 돈을 받아서 투자를 진행하는 데죠. 그러면 과연 뜻하는 바가 뭘까? 지나가는 김에 말씀드리고 싶었고, 연준의 말바꾸기 인플레 오지 않을 것, 2025년 이후까지 2% 도달 못해. 2% 도달 못해. 라고 얘기하는 의미는 사실 어떤 게 이면에 깔려 있냐면, 우리의 발권력은 이미 힘을 잃었어.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기에도 우리는 너무 부담스럽고,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하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저는 이 문장을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아니,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연준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1 플러스 1 공식을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듯이, 인플레가 높으니까 금리 인상해. 그러면 경기는 지금 어떤데? 경기는 지금 어떤데요?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 근데 인플레는 지금 높아. 그래서 연준에서 유동성을 푼대. 금리를 인하해서 돈을 푼대. 그러면 인플레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경기는 확장되겠지만 인플레는 더 올라가죠. 인플레가 더 올라가면 경기를 다시 수축 국면으로 하락시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현재 연준을 대표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처한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지금 인플레가 높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가 이러니까 뭐 앞으로 뭐 주식시장이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이거 근시안적인 추측, 그냥 1 플러스 1 대입 공식에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 의미 없어요. 다. 제 말이 더 아마 굵은 핵심일 겁니다. 그리고 트론의 저스틴선이 SEC 주장에 대한 답변 기한이 2023년 12월 8일로 연장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코인을, 트론 코인이나 BTT를 투자하면서 되게 이 사람을 되게 허접하게 보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인데,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뒤에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헐값에 손절하지 마세요. 트론이나 BTT 절대로. 위믹스 꼴 납니다. 근데 이 코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냥 갑자기 연상돼서 이제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그냥 이거는 그냥 직접적으로는 코인씨하고 상관없는데, 그냥 좀 약간 신세계 정용진의 컨설턴트 실험, 갈림길에선 이마트 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2019년 창사회 외부 CEO로 컨설턴트 출신 강희석 영입. 지금 이커머스가 다 자리 잡은 시점에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제 기준에서는 뭐 이분이 알아서 잘 사업을 하시겠지만 좀 쿠팡이 하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면모를 보면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예, 조금 움직이시려면 빨리 움직이셨던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인도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인도 부동산 산업시장 규모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2030년까지의 인도 부동산 시장을 볼 수가 있어. 여기 보시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죠. 지금 2023년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네, 2030년까지 계속 성장해요. 여기 브릭스잖아요. 그죠? 그러면 G7, 우리가 생각하는 프랑스나 독일이나 미국은 어떤가요? 브릭스에 대비해서. 자, 제가 이제 실내를 한 가지 근거 자료를 하나 더 이거는 파리 시내 집값이거든요. 여기 한국하고 비슷해요. 여기 2020년 1분기와 3분기 사이에 정점을 찍고 이때 한동안 버블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2021년, 2022년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하락을 해서 2019년 이른 시기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1분기 정도까지 떨어져요. 우리나라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거.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국면입니다. 근데 프랑스 파리만 그런 게 아니라 독일도 똑같아요. 여기도 어느 시점까지 올라가다가 요즘에 역성장이에요. 마이너스 10%로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독일도 집값이.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G7 중에, 자, 유로존 중에 양대 축이 있어요. 하나는 독일이고, 자, 근데 유로존의 심장이죠. 하나는 프랑스예요. 독일과 프랑스가 이런 국면이면 유로존은 어떨까? 그리고 G7에, 자, 보세요. G7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건 미국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독일하고 프랑스도 G7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뭘 의미할까요?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자, 거기다가 인도 뭐 끝났다 뭐 아니다 얘기하는데 계속 반도체 4차 산업 관련해서 계속 인도로 들어갑니다. 엔비디아의 인도 진출.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 인도는 뭐 카스 제도 때문에 안 돼,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결과가, 인도에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그걸로 얘기가 끝나는 겁니다. 지금 아마 유튜브 상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을 거예요. 뭐 카스트 제도 때문에 안 돼. 사람들이 이제 항상 그 사람들이 여기 직접 가서 사업을 했냐는 거지. 그 사람들이 여기 가서 직접 일을 했냐는 거지.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냥 판단을 내리는 거지. 일론 머스크나 뭐 애플사의 팀 쿡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장이 없는데 여기 들어가서 지금 비비고 중산층을 겨냥해서 공장 건설을 하고 그럴까요? 단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단편적인 시각으로 들어갈까요? 하이 클래스의 다국적 기업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랑 일개 그냥 방구석 경제 전문가의 학교 시선의 어떤 그 눈높이로 바라보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죠. 여기 시선이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죠. 다국적 기업의 엔비디아, 여기 소프트뱅크 그룹의 에코시스템 전편이거든요. 소뱅이 중심이 있고 ARM이 있고 소프트뱅크 벤처스의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 이 이커머스와 차량 공유 시스템, 반도체 설계 시스템, 반도체 생산 시스템 전부 다 연관돼 있습니다. 여기다 아마 더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 이게 유기적으로 다 연관돼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실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이게 미디어에 나오지 않는 감춰진 진실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채굴 시장하고 사실 관련돼 있고 4차 산업혁명에서도 관련돼 있습니다. 거기 중심에 ARM이라는 반도체 설계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설계를 해줘야 인공지능 칩셋이 그거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설계도가 SK 하이닉스, 퀄컴 뭐 이런데, 삼성전자, TSMC 이런데 들어가는 거고,
다 그게 유기적으로 엔비디아 뭐 이런데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는 거고. 그런 소뱅이 DCG랑 파트너 사이고, 예, 여기 DCG랑 구글이랑 공식적인 파트너 사이고, 나스닥도 여기에 몇 프로라고 얘기가 나와 있진 않지만 파트너 사이고, 예. 과연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는 그림은 과연 뭘까요? 음? 앞에다가는 되게 부정적인 뉴스에다가 코인은 막 이렇게 가격이 안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진짜 그들이 생각하는 게 과연 뭘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뒤통수 치고 그리는 그림에 비하면 위믹스가 그리는 2달짜리 4개월짜리 패닉 시나리오는 장난에 불과하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갖다 얼마만큼 큰 금액을 얼마만큼 크게 그거 할 수가 있을까요? 더 큰 그림이죠, 사실. 이 사람들은 공교육의 AI 도입, 제가 1 플러스 1의 공식은 깨졌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공교육에도 AI를 도입한대요. 그래서 633 학제를 빼버린다. 그래서 선생님이 주가 되고 AI가 부가 돼서 이제 학습이 진행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한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면 선생님이 빠진 자리에 AI가 들어갑니다. 인공지능이 아이들을 가리키는 세상이 와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공정한가? 인공지능이 형평성이 있나? 인공지능을 조작하면 조작된 정보가 대중을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고 방향 설정을 합니다. 이래서 더 컨트롤하기 쉬워지는 세상으로 어쩌면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1%의 엘리트가 나머지 99%의 대중을 지배하는 세상이 어찌 보면 더 쉬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콘텐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분짜리 영상보다 30초짜리 쇼츠가 더 광고비가 높거든요. 이 얘기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간단하거든.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쿠팡 2018년까지만 해도 망한다던 쿠팡이 2023년 현재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금융 플랫폼까지도 아마 진화를 할 거예요. 올해 연말부터 국민은행하고 같이 합자해서. 자, 새벽 6시 아침밥 손님 잡아라. 새벽 배달 경인권 확장. 그냥 쿠팡 배송뿐만 아니라 이런 것까지 쿠팡 이츠까지 이렇게 늘려나간다고 하네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인공지능과 메카트로닉스, 로봇까지 만약에 가미가 되면 과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저렴하게 이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산업의 패러다임을 얼마나 빠르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을까요? 이거는 그냥 단편적인 예예요. 자, 이거는 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랑 좀 다른 관점인데, 이 아프리카 대륙에 보면 니제르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쿠데타를 종식시킨 게, 누가 종식을 시켰냐면 러시아가 종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기서 누가 이 역할을 했었냐면 프랑스하고 미국이 그 역할을 했었어요. 프랑스는 니제르에서 군대 주둔을 종료하고, 이게 9월 25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외교 직원을 대피시킨다. 기존에 미국하고 프랑스가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발생되면 그들이 좀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러시아하고 중국이 여기 개입을 합니다. 이거랑 아마 반대되는 뉴스가 국내 미디어에는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진짜 진실이 뭔지, 러시아가 조금 많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군사적으로. 이게 객관적인 정보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서서히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좋든, 제가 말씀드린 건 이분법 논리를 여기도 가미하면 안 돼. 그냥 글로벌 리스가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런 국기가 여기 니제르인데, 니제르 국기가 있고 여기 러시아 국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막 환호하잖아요. 이 사진이 그냥 우연일까요?
예. 왜 러시아를 이렇게 할까요?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아프리카 대륙에 에너지나 곡물 자원의 원조를 합니다. 왜 해줄까요? 이거를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예. 거기다가 군사 지원해서 쿠데타도 마무리시키고 뭔가 예? 청소를 합니다. 자,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하여튼 지금 세상의 흐름을 더 이제 말씀드릴 뿐입니다. 제가 이런 거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브릭스의 확장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뱅에 관해서 제가 강조해서 소뱅과 DCG에 관해서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는 칼자루를 과연 누가 지었냐. 그리고 그들이 반도체 산업하고 관련해서 과연 뭘 하냐. 채굴하고 관련해서. 예? 그런 거를 보시면은 내가 투자하는 코인에 관해서 조금 이제 확신을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이 브릭스의 확장에 관해서도 진실된 면을 보실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좋은 하루 되시고 남은 연휴 기간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